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이어서 헤더 태그 이후에 메인과 그 다음에 푸터, 어사이드 부분에 해당하는 스타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습으로 넘어왔고요. 이전 시간에는 헤더에 대한 부분에 스타일을 제작을 해봤죠. 이런 식으로 헤더에 대한 부분을 만들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 div 안에 들어가는 메인 콘텐츠에 해당하는 메인과 푸터 부분에 해당하는 지금 스타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메인 콘텐츠에 대한 스타일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쪽에다가 메인이라고 해서 저는 콘텐트 여기 스타일이라고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스라고 해주고 여기다가 첫 번째 메인 그 다음에 콘텐트라고 해주고 안쪽에다가 패딩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REM이라고 하고 0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서치바에다가 여기다가 서치바 에 대한 스타일을 줄 거고, 이 인풋에 대한 스타일입니다. 여기서는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주고요. 그 다음에 마진 바텀을 이 REM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우측 정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earch bar 인풋에 해당하는 스타일을 줄 건데 플렉스 그로우를 줄 거고요. 여기서 1로 주겠습니다. 마진 라이트 속성도 줘서 1 REM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백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설치바 해서 버튼에 해당하는 BUTTON 해가지고 스타일도 줄 텐데 여기는 width 값을 70으로 우선은 고정 값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메인 콘텐트 스타일 만들어 봤고, 밑에는 여기에 뉴스 콘테이너 그 다음에 스타일스라고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d 값이 뉴스 컨테이너인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저는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를 해주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플렉스 웨슨 래퍼를 이렇게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작성할 것은 푸터에 대한 부분이고요. 푸터 해가지고 저는 스타일스로 해서 나눠주게 되고 여기서 점 사이트 푸터라고 있습니다. 사이트 푸터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자, 이 부분에다가는 스타일을 줄 때 백그라운드 컬러는 샵 해서 344952 344952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샵 2 CF0F 이렇게 해주고 패딩에 대한 값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1 REM 그 다음에 0으로 해주고요. 텍스트 얼라인 속성을 통해서 가운데 정렬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푸터에 대한 부분이 생겼고요. 그리고 반응형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1차적인 반응형에 대한 스타일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미디어 해가지고 맥스 위드는 그 다음에 맥스 위드의 값은 768 픽셀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메인 해가지고 내부에 대해서 플렉스 해주고요. 플렉스 다이렉션 해가지고 컬럼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버튼을 속성을 바꿔줄 건데 여기서 마진 바텀 0.5 REM으로 해주고요. 여기서는 이게 768 픽셀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에 해당하는 스타일들입니다.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여기에 스타일 해가지고 서치바 부분에 플렉스 다이렉션을 컬럼으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치바 인풋을 한번 바꿔줄 건데 여기서 인풋이라고 해주고요. 마진 라이트는 0으로 다시 바꿔주고 마진 바텀을 1 REM으로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서치바 버튼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 위드 값을 100%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값이 변하는지 스타일에 맞게끔 미디어 쿼리가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컬럼 형식으로 변하고,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도 인풋이 이렇게 내려와서 컬럼으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설치 바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버튼도 위드 값을 100 차지하고 100% 차지하고, 마진 바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만약에 0.5로 하면 여기에 사이 간격이 줄어들겠죠. 근데 저는 1로 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일단 기초적인 스타일은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자바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줄 건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돔 엘리먼트를 찾는 과정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script.js를 켜주시고요. 저는 콘스트를 통해서 뉴스 컨테이너를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찾아줄 텐데, 여기서 다큐먼트로 get element by id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만들어놨던 뉴스 컨테이너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콘스트를 통해서 search input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search input이라고 해줄 텐데, 우선은 search input부터 먼저 찾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search input을 통해서 document get element by id를 통해서 search input을 찾아줄 거고요. 여기서 인풋으로 찾아주고, 콘스트를 통해서 search 버튼도 있습니다. 여기에 button 이렇게 해서 찾아주고요. 여기 search 버튼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버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에 대해서 먼저 찾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여기서 작성했던, 여기 지금 보이시죠? 토픽이라고 보이시죠? 이 토픽에 대한 각각의 버튼들을 찾아줄 겁니다. 이 클래스 이름으로 찾아줄 거기 때문에 복사해서 저는 토픽이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버튼스라고 해주고, 여기서 클래스명으로 우리가 찾을 거기 때문에 쿼리 셀렉터 5를 통해서 찾아줄 거고, 안에는 클래스하고 이 토픽 버튼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서 이제 이벤트 리스너를 만들 건데, search 해가지고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만들어 줄 거고, 저는 클릭 이벤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search news라고 해주고요. 뉴스를 찾아주는 곳이겠죠. 그러면 이제 아직 만들어주지 않아서 빨간색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계속 만들어주면 search input은 add in listener를 통해서 여기서 인풋에 대한 작용입니다. 그래서 개발자 모드를 일단 꺼주고요. 그래서 key press라고 해주겠습니다. key press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에 에러 펑션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에 대한 속성을 받을 거기 때문에 if 해서 이.key가 엔터를 쳤을 때 우리가 검색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도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펑션을 통해서 저는 이 search news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이제 뉴스를 찾을 건데, 콘스트로 쿼리라고 작성을 해줄 겁니다. 자, 쿼리라고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search input을 value 찾고, 여기서 value를 먼저 찾아주고요. 이 부분이, 자, value, 그 다음에 trim이라고 해서 공백을 제거해 줄 겁니다. 자, 공백을 제거하고 이쪽에 if를 쿼리 해가지고 fetch news를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밖에 없으면 이렇게 해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다 되었고, 밑으로 쭉 작성을 한번 더 해줄 건데, 자, 우선은 검색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fetch news 이 부분에 대한 함수부터 작성을 해주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고,
함수를 만들고 여기에 쿼리를 넣어 줄 겁니다. 매개 변수 값으로 쿼리를 받아서 콘솔 로그를 통해서 잘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 거고요. 여기에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팩틱 기호를 통해서 여기에 fetching news 그 다음에 for 쿼리에 대한 부분을 잘 작성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주고 콘솔 로그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발자 모드를 켜고 여기에 구글이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etching news for 구글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콘솔 로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엔터도 한번 이 검색을 누르지 않고 마우스 여기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저는 네이버라고 하고 엔터를 입력해 보면 정확하게 이 네이버에 해당하는 인풋의 밸류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인풋에다가 입력값을 넣고 이 입력값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fetch로 작성을 하게 될 부분에서 이 부분에 지금 기능이 추가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기능이 다음 단계에서 추가될 예정이고 이 쿼리문을 통해서 나중에 검색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